그제도 한 바퀴. 조순소가 들어서기 전 1971년 아주동가 앞바다 풍경. 사진 촬영 시기 1971년. 사진 설명. 옥포 조순소 현 하나오션이 건설되기 전의 아주 앞바다. 1973년도부터 시작된 옥포만 매립공사로 조순소 부지로 변하면서 우리나라는 본격적인 중공업 구조로 전환되는 기회가 되었다. 사진 출처 이성철 거제 향토연구소장. 거제 장성포 신부시장. 화재. 사진 촬영 시기 1970년대 추정. 장소 장성포 신부시장. 사진 설명. 옛 일본인 목조 건물이 많았던 탓으로 신부시장 화재는 더욱 피해가 컸었다. 사진 출처 이성철 거제 향토사 연구소장. 역사를 기록하지 않는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옥명숙. 오늘은 거제시 장성포동에 위치한 신부시장에서 신부로를 거쳐 능포동 옥수로 능포 일대를 돌아보며 남편 정영강이 쓴 이 지역에 관련 어린 시절 기억을 페이스북에서 찾아 읽으며 걸어봅니다. 나의 유년 시절 기억의 편린들. 초등 3년 시절. 글쓴이 정영광. 아버지가 선원이 되어 떠나고 어머니는 나와 농사를 지으면서 쌀 장사를 시작했다. 우리 마을 쌀뿐 아니라 청곡, 명동 등지에서 쌀을 사서 장성포에 가서 팔았다. 어머니는 살 때도 그랬지만 팔 때도 친척집에 팔거나 친척이 소개해주는 집에 가서 대배기로 평미래로 밀어 팔았는데 운두까지 가득 채운 쌀을 평평하게 밀다가 가장자리에서 멈췄다. 이렇게 하는 것을 무엇이라 부르는지 모르지만 덤을 주는 것이다. 팔던 쌀이 남으면 송정 이웃집에 살다 장성포로 이사가서 신부시장에서 가게를 하던 모모 씨에게 넘기고 왔다. 장성포 사람들은 연초쌀을 좋아했다. 쌀을 사러 가서 명동 대금산 고개를 넘어 대금 바닷가 마을 내 할머니의 형제분 집에까지 가서 자고 오기도 했는데 그때 먹은 조밥 누룽지의 고소한 맛은 지금도 잊을 수 없다. 명화마을 내 또래의 누구 집에 가서 몇 시간을 같이 놀았는데 중학교에 입학해서 같이 학교를 다녔겠지만 누군지 알 수 없었다. 쌀을 사러 갈 때는 지게를 지고 가지 않고 어머니가 쌀을 이고 오다 내려놓고 쉬었다가 다시 머리에 일 때 들어주기 위해서 따라다녔지만 집에 가져온 쌀을 팔러 갈 때는 우리 동네 앞을 지나 장성포까지 가는 버스는 한 번도 타지 않고 어머니는 쌀을 자루에 대박을 같이 넣어 이고 나는 15kg 정도 되는 자루를 지고 송정 고개를 넘어 옥포 뱃머리까지 걸어가서 부산서 출발한 배가 옥포를 경유하여 두모로 가는 영복호 등 강선을 타거나 옥포에서 두모로 가는 목선인 도선을 탔다. 두모 선착장에 내려 두모 고개를 걸어 넘어 장성포 읍내로 들어가는데 올라가다 보면 대형 목선을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거제대학교가 처음 개교했던 곳이다. 올 때도 역시 배를 탔는데 어떤 때는 내가 탄 도선이 외포를 경유해서 옥포에 닿기도 했다. 외포까지 갔다 옥포로 향하면 밤이 깊어지고 밤바다를 헤치고 나가는 배의 선수루 갑판에 엎드려 바닷속을 보면 푸른 불빛이 일렁거렸다. 시거리 불빛이었나 보다. 주로 방학 때나 일요일에 장성포에
쌀 팔러 갔고 장승포 읍내 번화가 장승포는 1930년대 일제시대에 이미 전기를 사용했는데 삼천포 화력발전소 전기가 1970년대 초에 거제에 들어오기 전인데 마을에서 시설, 발전소를 돌렸다고 함과 이전하기 전의 거제고등학교와 앞 골목을 누볐는데 도시에서 지게를 지고 돌아다닐 때는 좀 창피했다. 특히 돌아올 때 빈 지게는 거추장스러웠고 때로는 어머니가 이고 올 때도 있었다. 그렇지만 쌀 팔러 가기 싫다고 말을 하지는 않았다. 어머니를 따라다니면 어떤 때는 사탕도 먹고 아이스케이크, 과일도 먹을 수 있었다. 당시 능포에 이모집이 있었는데 장승포 초등학교 뒤를 돌아 옥고를 지나 능포로 가는 신장로는 비포장의 양옆으로 농가 밭이 보였고 한여름에 간혹 소 달구지만 지나다녔지 통행이 거의 없었다. 버스도 능포까지 가지 않았고 신부시장 옆이 종점이었다. 능포 사는 이모부는 어로장을 했는데 종종 우리 집에 올 때는 고기 몇 마리 껴들고 와서 주고는 성걸음에 떠났다. 이모 집에는 어장에서 쓰는 가마솥을 놓고 만든 목욕탕이 있어 나는 가끔 목욕을 하고 오기도 했다. 집을 둘러싸는 벽돌담 위에 유리를 날카롭게 끼어 꽂아둔 당신은 보기 힘든 큰 양옥집이었다. 초등 3년 때 얘기를 쓰다 보니 내용 중에 초등 6년 때까지 얘기가 부득이 들어가는데 이 계제에 친척집 얘기 그 중에서 이모집 얘기만 계속 이어가야겠다. 4명의 남자 형제의 맞이인 나는 동생들에 비해 친척집 방문이 잦았다고 생각한다. 어머니는 딸 4, 아들 2 이렇게 해서 6남매의 5번째 막내딸이었다. 외삼촌 둘이 결혼해서 자녀를 뒀지만 단명하시고 이모들은 출생순으로 돌아가셨는데 나의 어머니만 86세로 살아 계시다. 어머니가 우리 형제들을 자주 보낼 수 있는 친척집은 아무래도 살만한 이모집이었다. 또 또래의 이종사촌이 많은 집이 좋았다. 나의 큰 이모집은 대우조선 남문 당신은 탑골이라 불렀다. 마을 앞 당등산에 옥포대첩 기념탑이 있어 그렇게 불렀으리라. 앞에 있고 큰 도로변이지만 어릴 때 갔을 때는 도로가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마을 한가운데의 조그만 초가집이었다. 집은 그 위치인데 도로가 새로 생긴 것이다. 대우조선이 들어오면서 기존 도로가 없어졌다. 사촌 누이는 내가 기억할 때 결혼을 해 신혼여행으로 구례 하엄사에서 찍은 사진을 우리 집으로 보내준 적이 있다. 누이 밑에 남자 사촌도 있었지만 몇 명인지 모르고 나이 차이가 나서 그랬겠지만 같이 어울린 기억이 없다. 이모부가 6.25 참전 용사이고 전쟁이 났을 때 참전했다면 20대일 텐데 그렇다면 20대 후반 기혼이었단 말인가? 아니면 30대인지도 모른다. 나의 아버지도 참전 용사로 영천 호국원에 안장했는데 전쟁이 났을 때 18세이고 전쟁 끝나기 한 달 전에 입대했다는 기록이 묘비에 나와 있다. 이 연세 많은 이모부는 제대 말기에 전쟁이 나서 제대를 못했는지 전장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다. 전투 중에 전우들이 들판에 모두 쓰러졌는데 이때 언덕을 굴렀다가 일어나 보니 혼자만 살아났다는 것을 알고 그대로 누워 있었다고 한다. 적군이 둘러보러 왔을 때도 꼼짝 않고 죽은 척했고 어두워졌을 때 무조건 남쪽으로 며칠을 내려오다가 아군을 만나 생환했고 이후 군인들을 상대로 경험담을 들려주다가 제대했다고 한다. 나는 이모부나 이모가 송정 우리 집을 방문했는지 기억하지 못한다. 이 이모부를 나는 몇 번 뵌 적이 있고 이모는 내가 대학 졸업하고 아주에 살 때 아내가 제과점을 해서 바쁠 때 나의 셋째 딸을 업고 다니면서 키워주셨다.
언젠가 장승포 이모댁 나의 사촌 중에 한 명이 말하기로는 자기는 아주의 이모댁이 있는 줄도 몰랐다고 한다. 그만큼 왕래가 적은 이모집이었나 보다. 나는 두 번째 이모집을 자주 갔는데 당시로서는 도시인 장승포 쪽에 어머니는 재수 준비, 우리들의 신발 구입 등 신부시장에 갈 일이 많았고 인근의 능포에 이모가 살았고 이종 사촌이 7명이었다. 나와 1살 차이 나는 사촌이 위아래로 둘이었다. 이모 집이 능포에서 장승포 신부동으로 이사와서 방앗간, 떡방앗간 두부공장을 운영했는데 방앗간 기계가 하루 종일 돌았고 방앗간에 붙은 일본식 집은 마루를 따라 방이 많았다. 떡방앗간 쪽은 벙커시우를 태우는 화구가 요란한 소리와 함께 불을 뿜어내 위에 세워진 대형 보일러를 데우고 있었다. 여기서 나온 전기로 쌀가루를 쪄서 기계에 넣으면 가래떡이 뽑혀 나왔다. 방에 전기불이 들어오니 공부하기 좋겠다고 생각했다. 연초 성정 우리 집은 내가 중2 때 전기가 들어왔다. 이 집에서 특이한 것은 마루를 따라가다 보면 화장실이 나오는데 푸세식이긴 한데 두부 제조에 필요해서 만들어 놓은 못의 넘치는 물이 바다로 흘러가는 수로가 화장실 옆을 지나가고 그 물 중 일부가 화장실 웅덩이 안으로 들어오게 돼 있었다. 당연히 오줌의 일부는 그 물이 빠져나갈 따라 바다로 갔을 것이다. 이 동네는 1910년, 1920년대 일본인들이 욕지도 등의 어업기지를 만들 때 또 하나의 어업기지로 형성되었고 이리사무라촌, 입자촌이라 불리었다. 이리사는 일본인 입자 청정의 성이고 무라는 촌락할 때 촌을 일본어 훈독으로 읽은 것이다. 여름에는 사촌 형제들과 구촌 등대마을 바닷가에 홍합을 따러 다녔고 이모집, 옆집 여학생과 놀기도 했는데 도시 가시나들은 남자애들을 때리려고 해서 도시는 농촌과 좀 다르구나 하는 생각도 했다. 언젠가 현재 수협 인근 어느 집에서 오뎅 만드는 것도 봤다. 정말 불결하다고 느꼈다. 오뎅을 생선으로 만드는 줄 알지 못할 때였다. 사람들이 잘 안 먹는 카스오라는 고기를 사용하는 것도 봤다. 이 고기는 요즘 참치캔 만들 때 쓰는 가다랑이이다. 이모집에서는 두부공장에서 나오는 비지를 송정 우리 집의 비료 푸대에 담아 한 번에 10자루 정도 실어다 줬는데 마을 입구에 내려놓으면 내가 찌개로 집안으로 날랐다. 돼지 여물에 넣고 소주 끓일 때도 한 바가지 집어 넣었다. 딱 한 번 어머니가 이걸 김치 넣고 음식으로 끓였는데 돼지가 먹는 것을 먹으라고 해서 그랬는지 도무지 맛이 없었다. 이 당시 학교에서 내주는 방학생활 책에 보면 북한에서는 검은 두부를 먹는다고 쓰여 있었다. 콩의 기름을 먼저 빼고 나서 두부를 만들면 그렇게 된다고 했다. 아직까지 검은 두부를 본 일이 없다. 검은 콩서리태로 만들면 검어지려나? 당시 두부 만드는 콩이 가마니에 담겨 옮겨지는 것을 보니 흔히 시골 논두렁에서 심는 콩이었다. 책에서는 대두라고 배웠다. 요즘은 우리나라 두부공장에서 알이 굵은 수입콩을 쓸 것이다. 오늘날도 콩은 커지고 부추, 콩나물 줄기도 굵어서 음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징그럽기도 했다. 또 한 분의 이모가 계신데 나의 초등학교 등하굣길에 있는 연초 상거리에서 300여 미터 벗어난 마을 대반을 쭉 전 옛날 연초면 파주소 뒤에 있었다. 이모부는 돌아가셔서 한 번도 본 일이 없다. 군 장교였다는데 우리 집에 이모부가 장교 모자를 쓰고 대포에 앉아 포신을 조종하는 사진이었다. 어머니는 이 이모 집에도 심부름을 자주 시켰고 이모와 할머니는 오이를 깎아주거나 생라면을 먹으라고 내놓기도 했다. 이모 집에서 보면 지서 사람들이 보이는데
사람들을 파주소 뒤쪽으로 데려와서 때리는 것 같았다. 5살 차이 나는 사촌 형님은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이미 연초중학교 졸업반이었고, 졸업하면서 부산의 고교에 지나갈 때 몇 명의 졸업생이 부산의 좋은 학교에 붙었다고 연초 상거리에 학교에서 그들의 이름이 쓰인 플랜카드를 붙였는데, 그 속에 나의 사촌 형님의 이름도 들어있었다. 이 이모 집에서 2집 건넌 집이 나의 거부이고, 나중에 아내가 된 옥명숙의 집이었고, 옆집이 나의 거부인 윤모순의 집이었다. 윤모순은 사촌 형님과는 일가였다. 나는 윤모순과는 단나무 땔감을 옥포 상점에 져다주고 연필이나 지우개로 바꾸오면 그것을 나눠주면서 숙제를 같이 하기도 했다. 이상 남편 정영강의 이 지역 관련 어린 시절 기억의 확장을 읽어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